오늘은 2024년 3월 6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동영상 두 번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먼저 콕을 설치했죠. 이것이 설치 파일이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즈 사이트에 가서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반디집으로 압축을 풀었죠. 그래서 lf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실행 파일들이 들어간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게 좋겠죠. 이 탐색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이 C 드라이브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콕 플랫폼 여기에.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 하위 디렉터리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 bin, 이 바이너리 파일이죠. 그 .exe 실행 파일들이 여기 들어있고 콕 id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 콕 id를 실행하는 방법은 요거를 클릭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콕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앱이 설치됐다고 했는데 이 콕쉘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콕쉘이고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아까 그 콕이 설치된 디렉토리인데 참 이 디렉토리 이름은 설치할 때 별도로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설치하면서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주었다면 그 이름으로 들어가 있겠죠. dir bin 하면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쳐보면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를 엔터 하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 콕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이건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베이직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놓고 이 바탕 화면에 놓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C를 접고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드라이브 이름이 Z예요. 그리고 Home on Mac. 제가 사실은 맥 컴퓨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윈도우 OS에서 작업을 하지만 이거는 가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도큐먼트, 콕 스터디에 내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 LF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당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작업을 조금 해놨거든요. 다 보면 24년 1월 4일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즈에서 그 최신 버전으로 아마 파일들이 날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업할 베이직스 B는 제가 2월 29일 날 좀 일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요거 하나가 좀 다르죠. 시간이 좀 다르죠.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더블 클릭해도 되죠. 더블 클릭.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The Functional Style of Programming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웹사이트로 가보죠. 여기로 가서 여기죠. 지금 여기입니다. 베이직스 이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The functional style of programming is founded on simple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들이 아까 이 파일에는 글과 이 HTML 파일에는 글과 코드들이 있는데 글도 여기 다 있어요. 코드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콕 ID를 쓰는 이유는 글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거죠. 글은 아무래도 여기서 읽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지우겠습니다. 다 별로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필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코드가 여기죠.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define 됐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좀 보겠습니다. 이 탐색기에 와서 보면 여기 HTML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도 되겠지만 여기 인덱스를 눌러보면은 어디 갔나, 인덱스 요거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read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로컬 파일이죠. 이렇게 Z documents,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는 이걸 뭐 꺼버릴까? 저는 그냥 로컬에서 보겠습니다. 로컬 여기서. 그리고 이 베이직스에 앞서서 이 프레피스가 있죠. 프레피스. 저는 이거는 이 동영상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혼자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로직, 프루프 어시스턴트 이 개념들을 익히고 펑셔널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거. 그럼 여기 프레피스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그 베이식스로 돌아가도록 하죠. 첫 번째 코드는 이 day를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next week을 정의하는데 이번에는 이 키워드가 달라요. definition이죠. 여기를 볼까요? 여기 inductive, day, type 쭉 7개를 했고 그 다음에 definition.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ay는 타입을 정의하는 거고 이때 타입은 7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next week day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argument로 인수로 이 day를 받아들이죠. day 타입의 인수, 그걸 이름을 d라고 했습니다. d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d가 monday일 때는 tuesday를 리턴하고 tuesday일 때는 wednesday를 리턴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next week day죠. 다음 요일, 즉 월이면 화이면 수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지정을 했습니다. 맨 뒤에 end로 끝맺음을 하고 점을 찍죠. 지금 중요한 키워드 2개를 봤죠. inductive하고 definition을 보았습니다. inductive는 유한집합을 정의하는 것이다. definition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만 쭉 강의를 나가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 노트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죠? 이렇게.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data and functions. 그러니까 중요한 2개의 개념이죠. 데이터와 펑션이다. 데이터에는 타입이 있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만들 때 inductiv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여기 그 defini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이에 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software foundation 그 앞으로는 SF라고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좀 길어가지고 그냥 SF. SF에 없는 것도 내가 좀 이렇게 더 넣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definitio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원래는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쓰이지만 사실은 상수를 정의할 때도 쓰여요. 여기서 A와 B는 상수입니다. A의 값은 Monday이고 B의 값은 Friday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할 때 보면은 day와 monday 2개를 다 썼죠. day는 타입이고 monday는 value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먼저 이름이 있죠. 이름이 A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타입이 있죠. day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value가 있죠. monday입니다. 흔히들 그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우리의 대상은 name, value, pair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타입 이론, 이 콕 이런 데서는 name, type, value 이렇게 트리플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색깔에 대한 얘기인데 inductive, definition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타입도 역시 처음 나온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썼고 여기는 definition 중요한 키워드지만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썼습니다. 초록색은 뭐냐면 요거는 일종의 고유명사라고 그럴까요? 내가 코드에서 정의한 것, 그것은 초록색으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썼죠? 여기는 이제 match with and 이런 거 처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썼고 next weekday는 그냥 내가 임의로 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서 타자 쳐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definition A의 타입은 day이고 이것의 value는 monday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두 개를 정의했죠. 하나는 day이고 하나는 A죠. 그러면 day가 제대로 정의됐느냐? 그러면 이거는 체크, 확인합니다. day가 제대로 정의됐는지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day가 정의됐죠. 근데 여기 set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day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set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좀 미묘해가지고 처음에 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set와 타입은 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한 5분쯤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한 게 하나 더 있죠. 뭐든지 정의를 했으면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체크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그럼 A는 day 타입이다. 이렇게 말했죠. A는 day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check, day, set. 이렇게. 아까 여기서는 check day를 실행하면은 여기에 set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check day를 그것의 값을 답을 준 거죠. 답까지 주고 이게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맞다고 합니다. 세트가 아니라 내가 오타를 썼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치면 당연히 이렇게 에러가 뜨겠죠. 쭉 나오죠. 여기서 타입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도 되고 세트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혼동스럽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타자치는 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한 그런 다른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베이직스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파일 하나 더 읽었다. 파일을 누르고 여기 new를 해볼까요? new를 하면은 여기서 스크래치 패드가 뜹니다. 연습장이죠, 일종의 연습장. 여기다가 뭐 맘대로 theorem, my theorem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크래치이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해볼까요? 그러면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traction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시간이 걸리네. 됐죠? 이렇게 지금 탭이 3개가 됐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럼 탭을 삭제하려면은 요거 X표를 치면은 삭제가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아왔죠? 여기까지 하고 다른 파일로 옮겨가서 또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파일이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좀 다르죠? 이제부터 맥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이건 맥에 설치된 콕 IDE입니다. 윈도우즈 콕 IDE하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딱 맞춰놓고 그리고 어저께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콕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이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와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1289 라인 굉장히 많죠. 이렇게 큰 파일은 얘가 소화를 못합니다. 대략 어디까지 하나 봤더니만 한 500라인까지 하는 것 같던데 499까지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일단 좀 느려요. 이게 좀 느리고 다 맞나? 그 다음엔 이렇게 되죠. 504까지 됐고 쭉 가는데
여기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오죠.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여기서 꽉 막혀서 안 나갑니다. 용량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JS 콕 웹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는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도 좀 단점이 더 있는데 그건 놔두기로 하고요. 일로 와서 여기 하나씩 볼까요? 먼데이를 체크했더니 데이다. 이건 뭐 예상됐던 거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쭉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건 코멘트예요. 코멘트는 이렇게 괄호 열고 별표하고 별표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 코멘트가 됩니다. 세트는 뭐냐? 세트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입은 또 뭐냐? 타입도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입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네이는 세트의 원소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타입이 타입의 원소라는 얘기인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집합론적 입장에서는. 일단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는 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1 equal 1. 이거는 프로포지션이죠. 프로포지션. 근데 이것도 세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트라면 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 equal 1의 원소가 뭐냐 이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프로포지션의 원소는 그것의 증명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증명이 프로포지션의 원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리 하버드 그 코레스폰던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차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equal 1은 세트라고 했어요. 근데 1 equal 1은 타입도 됩니다. 그리고 1 equal 1은 프롭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1 equal 1이 속하는 게 어디 속하는 거예요? 다 속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set, type, prop. prop은 proposition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데, 이 fail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보나마나 fail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fail을 안 하면은, 이걸 안 쓰면은, 이렇게 놓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한번 에러가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아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조금 혼동스러운데. 그러니까 네이는 네이는 세트의 원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이는 프랍의 원소는 아닙니다. 근데 1 equal 1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은 세트의 원소인 동시에 프랍의 원소입니다. 또한 타입의 원소입니다. 근데 세트는 또 타입의 원소고 타입은 타입의 원소고 그럼 당연히 프랍도 타입의 원소가 되겠죠. 체크. 타입의 원소가 프랍은 타입의 원소가 되겠죠. 타입이 가장 큰 거니까 유니버설 세트, 유니버설 클래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략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합과 타입이 비슷하지만 다른데 집합론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집합이 뭐냐? 정의하지 않습니다. 원소도 정의하지 않죠. 무정의 용어죠. 영어로 undefined terms라고 그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요거죠. 속한다 요 기호인데 이거의 성질을 공리로서 규정을 하죠. 우리가 왜 그런지 묻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집합의 타입이 대응되고 원소는 원소라고 해도 되지만 주로 inhabitant라고 합니다. inhabitant라는 용어를 씁니다. 얘네들은 무정의 용어고 이들 간의 관계는 요거 대신에 그 콜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는 공리로 규정한다고 쓰고 싶었는데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이론에서 공리라는 말을 굉장히 안 쓰더라고요. 사실은 이들 간의 관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롭은 타입과 이런 관계가 있다. 셋도 타입과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현을 해놨고 구체화 말하자면 왜 성립하느냐고 묻는다면 공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혼동스러운 게 셋과 프롭인데 그러니까 셋은 타입의 원소인 동시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프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et와 prop은 사실 뭐 거의 같게 취급을 해도 되는데, set는 우리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prop은 proposition, 즉 명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